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대 보험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들 문의 주시는 항목이 4대 보험 부담이 너무 큰데 4대 보험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월 1억 이상의 억 단위의 4대 보험을 부담하시는 대표님들도 꽤 계셔서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대 보험은 약정된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는 4대 보험 절감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사실 급여가 정확하게는 과세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한 4대 보험은 절감할 방법이 없습니다. 4대 보험은 과세 급여의 보험료율이라고 불리는 일정률을 곱해서 그냥 그 금액대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국민연금 개정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국민연금료율은 9%고 근로자 사업주가 4.5%씩 부담한다는 사실은 대표님들도 근로자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25년 7월 기준 각 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요.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모두 소득 금액, 그러니까 말이 어려서 그렇지 대충 급여에 4.5%씩 부담한다, 3.545%씩 부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비용을 얼마나 잘 챙겨서 반영을 했는지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요. 반면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급여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여기서 4대 보험은 과세급여가 변하지 않으면 줄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세급여가 아닌 비과세급여가 늘어난다면 전체 4대 보험 금액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대표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4대 보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식대,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근로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직료, 숙직료, 출산 및 보육수당, 이것도 월 20만 원 이내여야 되고요.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이 있거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여야 되는데요. 이런 급여들이 대표적으로 세법상 비과세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럼 나는 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출산수당 같은 걸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과세 급여를 줄이면 4대 보험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4대 보험 절감을 위해 비과세 급여를 늘리는 것이 과연 대표님께 이득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가장 많은 업체들이 비과세로 두고 있는 항목이 당연히 식대입니다. 이 식대의 경우 현물 식사와 비과세 식대를 중복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현물 식사가 말이 어려서 그렇지 실제 식사를 제공하거나 사내 식당을 두고 있거나 하는 걸 현물 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내 식당을 두고 있거나 회사 카드로 이제 직원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요. 현물 식사 금액이 보통은 요즘 물가가 높기 때문에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보다 훨씬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현물 식사 금액을 복리후생비로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지 꼭 대표님께서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이건 대표님께서 직접 따져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카드 보면 저희가 세무대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는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는 것보다 그 현물 식사를 두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자가운전 보조금도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해당 종업원이 시내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비 실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직원분들이 유류대를 경비청구에서 받는다던가 톨비를 경비청구에서 받는다던가 이런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그런 걸 실비로 변제를 해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분들이면 시내 출장을 초반에 갈 일이 많은데요. 이때 사용한 실비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 대표님께 더 유리하지 않은지 반드시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급여 대표적인 식대도 자가운전 보조금도 적용하기가 어려운 업체라고 한다면 그냥 4대 보험을 그대로 내야 되는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루었었지만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을 위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지급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물론이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4대 보험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만 해당 기금을 설립하고 또 기금법인도 운영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기 때문에요. 모든 대표님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 임금이 높은 편이거나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서 대표님께서 절감하실 수 있는 사대보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거래처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신 대표님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만약에 내가 사대보험 부담도 크고 근로자 고용도 조금 많은 회사라고 한다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시와 같이 월 세전 300만 원인 직원이 10명만 고용한 회사라면요. 한 달 사업주 부담하시는 사대보험만 300만 원에 이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이나 되죠. 근데 보통 10명, 20명 이상 고용하시는 업종의 경우 당연히 이 사대보험 부담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사대보험 근로자가 많으신 대표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꼭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체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너스에 연락을 주시면요. 회사 상황에 맞게 꼼꼼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